자, 연속해서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불공정 법률행위를 보겠습니다. 불공정.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불공정에 대해서 시각을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10억짜리 토지를 1억으로 매매했다. 누가 봐도 불공정 무효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죠? 자, 을은 또다시 정상적으로 10억으로 매매를 해서 병한테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자, 병은 제3자로서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매매가 불공정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피해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 하나만 갖춰도 된다. 자, 가해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 이용하려는 의사를 다른 말로 그냥 악의가 아닙니다. 폭리 행위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용 의사나 폭리 행위에 대한 악의는 같은 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가 현저하게 불균형이 되어야 한다. 급부는 주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는 거하고 받는 거는 현저하게 불균형. 뭐 주는 거는 10억짜리고 받는 거는 1억이니까 현저하게 불균형 맞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746조 단서가 정됩니다. 자, 갑에게는 불법이 없고 을에게는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불법 원인 급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을은 불법 원인으로 1억을 급여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무권리자가 됩니다. 무권리자.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제3자 보호균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불공정 무효와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라도 취득 못하고 악이라도 취득 못하고 소유권은 갑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자, 불공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맞네요. 그죠?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궁박은 넓은 의미입니다. 정신적인 궁박, 심리적인 궁박, 물질적인 궁박 다 포함됩니다. 맞고. 자,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것도 맞습니다. 거래 일반에. 무경험이 무슨 말이냐?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서 경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경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경험이 별로 없다. 그냥 바보 축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거래 일반에서 사회생활에서 별 경험이 없다. 그런 뜻으로 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도 맞네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자, 3번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추정된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현저하게 불균형이면은 이것이 이렇게 추정이 되겠느냐. 추정. 만약에 추정이 된다면, 그죠? 요거하고 요 두 개만 입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피해자 갑은 요거하고 요것만 입증하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두 개만 입증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추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현저의 불균형 하나, 가해자가 갖춰야 할 요건 하나, 이 세 개 모두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불공정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3-1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뭐가 판단하는 기준은 전부 다 행위 당시입니다. 법률 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도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불균형이냐 아니냐도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맞네요. 그죠? 자, 3-1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주관적인 기준,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맞게 고치면, 자,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됩니다. 민법에는 주관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3자가 보는 눈, 일반인이 보는 눈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제3자, 일반인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3-2는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는 대리가 있네, 대리. 자, 만약에 이 매매를 갑의 대리인이 했다면 요거를 누가 갖춰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궁박은 상태 개념, 경솔, 무경험은 행위 개념이다. 행위는 대리인이, 상태 효과는 본인이 가지잖아요. 따라서 궁박의 기준은 본인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 틀리네요. 그죠? 자,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이래야 맞습니다. 궁박은 상태, 효과로서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행위 개념으로서 행위를 하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4번도 X. 자, 이번에 폭리 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되는 폭리자의 인식이 아니라 악의입니까? 자, 불공정 행위를 다른 말로 폭리 행위라 하거든요. 그럼 불공정 행위나 폭리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요건은 인식 플러스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식, 이용 의사, 이렇게. 자,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 인식 플러스 이용하려는 의사. 자, 6번은 746조네요.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 것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피해자는 불법 원인 급여를 안 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불법 원인으로 1억을 급여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1억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6번은 틀리네요. 당사자 모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봅시다. 자,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좀 전에 했죠? 자, 이게 불공정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면 을은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다.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제3자 보호 규정으로 처리. 자, 불공정 무효나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7번은 맞네요. 그죠? 자, 불공정 무효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돼. 반사회적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근데 불공정 무효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그래서 8번은 추인하면은 유효로 된다. X. 추인을 해도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유효로 되지가 않습니다. 8번은 X. 자, 9번에 불공정 법률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맞다 그랬죠? 불공정 무효라도 무효행위가 전환되어서 유효인 다른 행위로 될 수가 있다. 자, 10억짜리를 1억으로 매매. 그거는 불공정 무효. 다시 조정해서 10억짜리를 7억으로 매매. 그러면 전환이 돼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8번은 X, 9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대가적인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 자, 무상행위는 대표적으로 정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104조에는 정여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경매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정여. 왜냐하면은, 자, 10억짜리를 1억을 받고 팔아도 불공정 무효인데, 1억을 받지 않고 10억을 그냥 정여하면은 100% 불공정이 됩니다. 그럼 모든 정여는 불공정으로서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여 자체의 불공정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여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104조로는 만들지 못하고 103조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매에도 104조가 적용이 안 돼요. 저 무슨 말이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10억짜리를 1억으로 매매해서 취득할 때는 불공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0억짜리를 1억을 법원에 납부하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 경매는 104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현작에 불공정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번에 무상행위, 즉 정여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104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10번은 X가 되겠네요. 자, 11번에 경매가 나왔네. 무상행위나 경매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즉 시가는 10억인데 매각대금이, 즉 법원에 납부하는 매각대금은 1억이다. 그렇더라도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억짜리 토지를 1억을 법원에 매각대금으로 내고, 그죠?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그 낙찰은 유효이다. 즉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여나 경매는 적용이 안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10억짜리를 1억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말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불공정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현작의 불균형이냐 불공정이냐 전부 다 법률 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 행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뭐 반사회적 행위도 마찬가지죠. 법률 행위나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했고요.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남았네요. 법률행위 해석. 자, 해석 문제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도 시험에 거의 나올 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문제. 자, 우선은 갑이 토지를 을에게, 그죠? 정여를 했습니다. 정여. 자, 그래서 넘겨줬어요. 이렇게.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정여하겠다고.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치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의사대로 해석하느냐 표시된 대로 해석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정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여는 무효입니다. 그때는 을은 취득을 못하고 갑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때는 갑을 보호하게 됩니다. 갑을 보호. 자, 그래서 정여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여자, 수정자 하는데 여기 주인은 갑의 의사 표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갑을 의사 표시를 하는 갑을 표의자라 하고 을을 상대방이라 한다. 그래서 의사대로 해석하면은 정여가 무효이므로 갑에게 반환해야 되므로 표의자 갑이 보호가 됩니다. 근데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면은 계약서에는 정여하겠다 썼기 때문에 정여가 유효입니다. 그러면 을을 보호하게 됩니다.
상대방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을 그죠?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연적 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일단은 크게 나눠서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자, 상대방이 없으면 자연적 해석이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상대방 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을 함으로써 결국 을이 보호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시험을 잘 봅니다.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있더라도 자연적 해석. 첫째는 의사가, 표의자의 의사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 의사가 완전히 일치해버렸어. 이걸 좀 이따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 합니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버렸다. 표의자의 의사를 알아버렸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의자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표의자의 의사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고 표의자 보호를 위해서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은 총 4가지네. 상대방이 아예 없다. 상대방이 있음에도 의사가 일치했다.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 1번 볼까요?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 용어를 좀 기억합시다. 자,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 하는데 요 의사를 뭐라고 하느냐? 진의라고 합니다. 진의. 또는 내심적 효과 의사라 합니다. 내심적 효과 의사. 그럼 표시는 뭐라 할까요? 표시. 자, 요거는 뭐라 하느냐? 그죠? 표시 행위라고도 하고 표시상 효과 의사라고도 하고, 자,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라고도 합니다. 자,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의사대로 해석, 진의대로 해석,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해석, 그걸 자연적 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 표시상의 효과 의사대로 해석,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를 해석, 그는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그럼 1번의 규범적 해석은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틀렸죠. 자, 내심적 의사는 결국 진의, 내심적 효과 의사입니까? 그래서 1번은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갑이 고아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했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었어. 그럼 갑의 진위를 알 수 없으니까 자연적 해석은 할 수 없네요. 규범적 해석은 해야 되네. 그때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했고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0만, 960. 자, 의사는 960의 의사를 가졌는데 표시는 690으로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의사는 모르니까 690 승낙할 의사, 690으로 승낙할 의사를 가지고 승낙의 표시도 690으로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되겠냐 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되려면 양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사끼리는 지금 일치하지 않잖아요. 갑의 의사는 960, 을의 의사는 690이니까 의사끼리 합치는 안 됩니다. 즉 주관적으로는 합치가 안 돼. 근데 표시는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걸 객관적인 합치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여부는 주관적 합치는 상관없이 객관적 합치, 계약서에 써난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690으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성립한다. 690으로. 그럼 이거는 의사대로 해석을 했습니까? 표시된 대로 했어요. 표시된 대로. 이걸 뭐랍니까? 규범적 해석이랍니다. 규범적 해석. 지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 갑의 표시도 690, 을의 표시도 690이니까 690의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이거를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규범적 해석. 자, 단원 매매는 성립하는데, 자, 을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갑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갑이 모르고 있다.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를 690으로 매매는 성립됐지만 갑은 착오로서 잘못 성립시키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착오에 의해서 취소를 해가지고 무효로 만들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자, 600 표시된 대로 690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표시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 방법은 자연적이 아니고 규범적 해석이다. 2번은 X. 자, 3번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자,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버렸으니까, 자, 상대방이 알았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지만 이때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X, 표시상의 효과의사 X,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3번도 X입니다. 문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있음에도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세 가지.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있었다.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의자 보호를 위해서 자연적 의사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사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3번은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지만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가 아니고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이래야 맞습니다. 3번은 X. 자, 임대인이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 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에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에게 지금 임대차를 했습니다.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근데 이 계약서의 특약을 딱 보니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을 해석을 할 때 갑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환해야 되느냐. 자, 우리 판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럼 이거를 무슨 뜻으로 해석하느냐? 자, 을이 제3자에게 다시 가게를 넘겨줌으로써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갑이 허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요 임차인이 중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하면서 갑이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장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갈 때 갑에게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즉, 갑은 권리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을이 제3자로부터, 승계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도 좋다. 을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 용인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 저기서 병이죠.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한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네요. 자, 5번에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이 경우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표시 무의 원칙이네요. 자, 5표시 무의 원칙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5표시 무의 원칙.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하고 Y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하고 지금 매매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X 토지를 매매할 의사였는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표시된 대로 Y 토지가 등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규범적 해석을 해가지고 Y 토지의 매매가 성립돼 버리면 갑과 을의 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지만 X 토지로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X 토지로 일치. 그러면 일치됐기 때문에 의사대로 차라리 자연적 해석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하고 Y 토지는 성립하지 않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상대방이 있으면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을 해서 Y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는데 Y 토지에 성립되면 갑과 을의 의사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의사는 X 토지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해서 X 토지의 매매를 성립시키고 Y 토지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뭐라 하냐? Y 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해도 갑과 을의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를 성립시켜 주니까 피해가 없다. O 표시해도 피해가 없다. 그걸 O 표시 무예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Y 토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보세요. Y 토지는 매매가 없음에도 등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Y 토지는 당연히 말소됩니다. 말소가 돼가지고 갑으로 회복이 됩니다. 등기가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X 토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X 토지는 매매는 성립됐잖아. 등기가 안 됐을 뿐이잖아. 그럼 X 토지는, 그죠? 결국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그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을은 완벽하게 등기함으로써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의 질문이 뭐냐 하면은, 자, 이 경우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하지만, 맞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착오 취소가 되겠냐? 잘 보세요. 자, 착오의 의미는 내 의사와 다르게 표시된 대로 잘못 성립될 때 착오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의사와 달리 표시된 대로 Y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어야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이나 을은 착오로 Y 토지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됐기 때문에 착오 자체가 없어요. 착오 자체가. 착오라는 것은 내 의사와 다르게 잘못 표시된 대로 성립됐을 때 착오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사대로 잘 성립됐을 때는 착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는 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X 토지에 성립됐기 때문에 착오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 행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2장 의사 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